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네. 1000원짜리 변호사 1화 리뷰를 재밌었죠. 해봤는데요. 저희가 2화 리뷰까지 함께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난번에 1화 리뷰의 마지막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까지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공판 그렇죠. 절차가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드라마에서 잘 담아냈는데요. 특히 변호사님도 저도 감명 깊었던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일단 보면 그 남국민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빈 상자를 가지고 와요. 빈 상자를 가지고 와서 증거로 채택해달라. 여부부터 일단 물어보죠. 네. 사실 우리는 미리 사전에 증거를 제출하죠. 그 당시에 직접 막 즉흥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택이 됐으니까 열어보는 건데 빈 상자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빈 상자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입증하려는 무죄의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건에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죄임을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유죄임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빈 상자처럼 아무것도 없다.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사가 지고 있고 그리고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로 그것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증거들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의 유죄 심증 우리가 이제 이건 법적인 용어로 유죄 심증이 든다라고 하는데 유죄인 것 같아 라는 이 확신이 적어도 80% 이상은 들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유죄 판결을 하는 표현에서 이렇게 나오죠.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유죄임을 한 8, 90% 이상 이렇게 가져져야 그래야 유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기억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제가 연수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이제 절차적인 판단 말고 이제 실체적인 판단에서 유죄 아니면 무죄 이렇게 주문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죄 말고 무죄에 포함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말 무죄. 아예 퓨어하게 죄가 행위 없다. 자체를 안 했다. 죄가 없다. 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 또 무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죄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합쳐져서 무죄라고 나가니까 어찌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죄로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무죄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라는 퓨어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힘듦을 줄 수 있다.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행위를 정말 안 해서 무죄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로 나오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주문이 좀 더 구체화되면 좋을 텐데 라고 하시는 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유죄 입증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1화 장면에서도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피의자에게 최초의 변호인은 검사. 그 말인 즉슨 사실 검사의 입장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수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무죄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무죄인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해서 무죄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것도. 근데 사실 현실로 보면 검사님이나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죄로 기소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왕왕 아주 일부지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뭐 검사는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검사는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정확히 밝히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무죄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무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을 때 유죄구나 라고 하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넘어서 이제 변호사님이 정말 감명 깊게 네네. 와닿았다고 하셨던 아, 최후 변론. 최후 변론. 그 장면에서 천 변호사가 진짜 예. 멋있게 최후 변론 하잖아요. 최후 변론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 공판에서는 변호사님들이 통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에 대고 보통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마무리되는 되게 경우가 다큐네요. 생각보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 너무 감명 받으셔가지고 천 변호사처럼 한번 해보겠다. 사실 하셨다면서요? 제가 원래는 피고인의 가족들도 나와 있고 재판부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항상 보고 읽지는 않아요. 이제 어쨌든 내가 사건 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알죠.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이제 가족들도 보고 판사님도 보고 이렇게 선처를 구하거든요. 중간에 한숨도 쉬면서 템포도 좀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불과 이틀 전에 최후 변론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열이 차올라가지고 네. 우리나라 형법상 무죄 추정이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지금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사실 이거밖에 없다. 따라서 이분은 무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선처를 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던 쉽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진짜 최후 변론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에서는 사실 천 변호사님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자기가 서면으로 제출해왔던 것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수준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랬어요. 최후 변론을 처음 할 때 변호사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가보면 그 변호인석에 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았을 때 높이가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최후 변론 할 때 일어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서서 할 때 마이크가 이제 내가 서버리니까 이렇게 배 쪽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에 수그려야 되는데 판사님은 봐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어정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른 변호사님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리고 읽으시면서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냥 수그리되 읽으면 되겠지. 근데 좀 이렇게 수그리고 자꾸 읽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죠. 이상해.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때는 그냥 서서 크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서 크게 얘기하니까 다 들어가요. 충분히 다 들어가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다가 점점 올라와. 마치 인간이 진화하듯 뭔가 이 변호인의 진화. 제가 현실과 좀 이제 생각됐던 게 뭐냐면 증인신문 과정이었어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남민 씨가 막 증인신문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 측에서 계속 이해하고 판사님이 계속 그건 뭐 이해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기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에서 우리가 했을 때. 현실에서는 사실 변호인이 이렇게 신문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님께서 이의 있습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주의하세요. 변호인. 뭐 이런 일들이 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없는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보면 저는 사실 증인신문하면서 판사님한테 제재받은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김 변호사님 몇 번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읽으면 사실 제재당할 일이 없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미리 제출한 걸 그냥 읽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이 내용에 이제 상응하는, 배치되는 그런 증인신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해 간 게 아니라 즉성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계속 물어보다 보면 증인이 화를 냅니다. 적대적인 증인일 수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님이 변호인 증인이 계속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시죠. 그럼 판사님이 변호인 조금 주의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네 판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 하는 거죠. 말 안 들었네. 물론 이제 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하는 거죠. 그게 안 들은 거지. 그렇지.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고인은 생각보다 방어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 시간 외에는 사실 그 시간을 그냥 컷되게 보내버리면 유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질문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 재판이었는데 군 이제 검사님이 재판이 마치고 나가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서 나갔던 적도 있어요. 변호사님한테? 저 변호사 왜 저러냐. 그 사건 이겼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증인신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상대방이 좀 동의할 수 없는 질문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조금 이것은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이라든가 네네네. 하면은 좀 이의를 제기할 수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재판정 안에 질서를 관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판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럼요. 피고인을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 서울말을 너무 세게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제가 서울말 쓰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사실 저희도 배울 수 있는 면도 또 있었어요. 뭐 최후 변론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맞습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힘있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저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서면에 이미 지난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후 진술이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떤 진술을 해줄 수 있느냐. 변호인으로서는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장면은 드디어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오고 이제 법원 앞으로 딱 걸어 나옵니다. 이제 천 변호사랑 이제 100마리 15랑 네네. 둘이 이제 맞닥뜨리면서 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항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항소 안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결정 지어주세요. 확정 판결해 주시죠. 이렇게 네. 정확히 워딩이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사실 확정 판결도 아니죠.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고 검사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판결이 선고되면 그거에 따라서 항소할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 이런 의미죠. 이거에 더불어서 형사소송에서의 항소기간 내지는 더불어서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형사소송에서는 항소 기간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로 되어 있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맞습니다. 로 형사는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이에요. 선고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민사는 선고된 날이 아니고 판결문을 내가 받은 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반드시 항소를 제기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조해도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그 기간을 못 지키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변호사들도 사실 그 항소 기간만큼은 중요하죠. 네. 무조건 일단 이거부터 봅니다. 그래서 검사가 결정을 내린다 뭐 이렇게 네네,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그게 거죠. 아니고 네. 항소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네. 것이고 항소를 하지 않고 7일이 경과하면 그냥 확정이 되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네. 사실 현실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하면 검사님은 거의 100% 항소하시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대사가 그거였어요.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천 변호사가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다. 다만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이번엔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사건을 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을 확정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굉장히 진실에 다가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의뢰인 말을 과연 어디까지 내가 믿을 것인가?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을 믿고 내가 무죄 주장을 해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니었나. 어찌됐든 너무 멋있습니다. 계속 멋있다고 그런 맞지. 말 자체도 사실 그 뭐 남국민 입은 옷 입겠다고 체크 수트. 다음번에 그거 언제 입고 오는지 한번 보세요. 선글라스 끼고 나옵니다. 네. 아, 선글라스 자꾸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선글라스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 언급할 장면은 고스톱 그렇죠. 장면. 네. 재밌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막 아주머님들 오셔가지고 뭐였나요? 피박에 쌍박에 뭐 쓰리고였나요? 쌍박은 뭐예요? 뭐요? 흔들고 피박에 쓰리고. 그럼 뭐 8배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2배씩 3변이면 2니까 6배냐? 네. 2, 2의 3승. 그렇죠. 세제곱으로 8배냐? 뭐 누가 봐도 8배는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8배로. 독전에 얘 있어요.
있겠어요? 네, 어쨌든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8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 법전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법전을 보면서 사실 대학교 때 생각이 좀 나요. 그 보면 막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읽기 어려운 법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법학과를 입학하게 되면서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이제 나는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큰 맘 먹고 법전을 사야겠다고 서점에 갔어요. 그 지역의 큰 서점을 가서 제일 큰 법전을 사야겠다 해서 대법전. 엄청 무거웠을 텐데. 대법전 진짜 이만하거든요. 이만한데 이거. 엄청 커요. 그래서 막 그걸 사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데 딱 꽂아놓고 그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 개가 없어질 때까지 거기 있다 갔어요. 이렇게. 네. 사실 이제 법대 들어가 보니까 대법전을 들고 다닐 일은 당연히 없고 그렇죠. 서법전, 작은 법전을 들고 다니고 그마저도 이제 다 한자로 돼 있는 대법전을 보지 않고 한글로 많이 번역된 법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글 법전을 많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법대 들어가고 했을 때는 교과서 자체도 한자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어요. 한자가 많았죠. 그래서 한 페이지 보려면 목편을 몇 번 찾아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페이지 보려면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내용은 몰라 이젠 또. 그러면 그 내용을 또 파악해야 돼. 그러면 또 판례를 보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법전인도 그렇고 이제 교과서도 그렇고 다 한글로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편해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 한자 읽는 것도 되게 곤욕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너 변호사니까 이거 판단을 내려봐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도 뭐 사실 그런 경험 좀 있으시다면서요. 변호사니까 다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걸 물어보고 모든 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마치 맞아. 홍반장처럼. 제가 이제 처가가 남원인데 장인어른께서 저만 이제 처가에 내려가면 어디를 항상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 만나가지고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서울에서 온 변호사다. 내가 뭐 사학 들이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조금 되고. 남원의 솔로몬이시네. 남원의 솔로몬, 남솔. 오늘 드라마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